반력이 얼마예요? 전체 총 하중이 얼마지? 40이잖아. 그지? 반이니까 여기 20지 되네, 20. 그죠? 이게 최대 전단력이 되겠지. 모멘트는 여기 가운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풀 때 여기 RA, RB 넣고 힘의 평형 조건을 해서 반력 구하고 최대 모멘트 구했잖아. 물론 그것도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전단하고 최대 모멘트는 바로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외우자 그랬는데 이거는 8분의 오메가 가지고 이거는 2개 외우자 그랬지. 가운데 P가 작용할 때, 그죠? 이거 전단력 얼마야? 2분의 P고 최대 모멘트는 4분의 P에. 그죠? 이거 2개를 외우자 그랬어.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니? 50이냐? 그죠? 이제 이걸 구한 거야. 전단력하고 모멘트를 구했어. 4갓단면을 구해야지, 4갓단면. 그 크기가 400에 600에 400에 600. 오케이, 20에 30 합시다. 200에 300. 반면적은 얼마예요? 6만이겠네. 반면계수는 어떻게 구하지? 반면계수. 우리 I 값은 어떻게 구해? 이거는 6분의 DH 제곱. 다 까먹었네. 계산 좀 해줘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럼 최대 전단 능력 타우는 최대 전단 능력 맥스야, 맥스. 이거는 타우에 1.5배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5 곱하기 A가 6만, 하중이 20kN. 우리는 단위를 뉴턴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꾸기로 했어. 다 바꿔야 돼. 여기서 전단력이 20이었으니까 뉴턴을 바꾸고 20 곱하기 3, 20 곱하기 1000 하면 되지. 1000.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0.0인가? 계산할 수 있고 다 산수인데 뭐.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맥스 S가 이건 S분의 M이니까 M은 50이잖아요. 50 곱하기 이거를 뉴턴하고 밀리미터로 바꿔야 돼. 그러면 10의 3승 있으면 10의 6승이 나오겠지. 10의 6승 밑에는 3 곱하기 10의 6승이네. 3 곱하기 10의 6승 3분의 50 하면은 16.7. 구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 없잖아, 하나도. 그래서 물론 이 하중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뭘 알아야 된다고? 비중을 알아야지 데드로드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실 용도별 하중을 알아야지 활하중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돼? 하중 조합을 알아야지. 하중 조합을. 그치?
하중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조합만 얘기할게. 1번. 책에 다 있어 이거. 그죠? 내가 만약에 이 하중을 안 주고, 그지? 어떤 단면을 줬어. 우리 맨날 했던 거 이렇게 뭐 마감이 뭐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해서 두께 다 주고 하중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실의 용도로 주면 라이브로드로 구할 수 있잖아. 그걸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뭐가 된다고? 그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건 주었을 뿐이야. 동력은 단위면적 항중이고 변경률은 길이분의 늘어나는 길이. 그지? 그래서 내가 집어넣으면 내가 집어넣어 봐봐. 시그마 대신에 A분의 P가 될 거고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봐. 건물이 결정이 됐어. 재료가 결정이 됐어. 하중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하중 알잖아. 단면적 알잖아. 부재 단면적.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다음 부재 길이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탄성궤도도 알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어? 늘어나는 길이를 알 수 있다고. 내가 어느 부재에 하중을 가했을 때 이 재료의 성질을 알고 부재의 길이를 알고 단면적을 알면 내가 늘어나는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난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델타 L은 이거 이항을 하면 그래서 2A분의 2A 내가 하중을 주고 자 조건 주면 늘어나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수도 없이 그렸던 건데 탄소 구간이 어디지? 탄소 구간이 내가
여기가 항복하기 전까지가 탄성 구간이야. 여기가 항복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항복 강도는 일드 스트렝스라고 해서 항복 강도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장 강도로 표현하는 거죠. 모든 재료가 다 이렇게 하진 않아. 고무줄 같은 건 어떻게 돼? 고무줄은 이게 끝이야. 고무줄을 그리면은 고무줄은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그지? 얘는 무조건 탄성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탄성체지. 그래서 부재가 힘을 받으면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어느 순간 항복을 했어.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힘을 더 주지 않아도 길이만 쭉 늘어나는 게 돼. 길이만 쭉 늘어나. 그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딱 되면은 2차 변형을 해요. 2차 변형을 해서 최대 응력값을 나타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자강도야. 그러니까 항복을 한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지? 부재가 항복을 해서 내가 기능을 잃었을 뿐인 거지 무너지지 붕괴까지는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성 설계를 하는 거거든. 탄성 설계를 해. 여러분들 지진학을 할 때 가끔 오는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드물게 아니지. 자주 오는 지진. 자주 오는 지진에 대해서는 뭐 유리창 깨질 수 있겠지. 근데 구조체에 피해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드물게 오는 지진은 구조체가 조금 깨질 수 있지. 보강하면 되지. 보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가끔 와. 사람 많았죠. 우리가 지진에 대한 재현 주기가 얼마예요? 몇 년이야? 2400년이야. 2400년 만에 한 번 온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탄성 구간에 설계를 했어. 이건 바보지. 왜? 이것밖에 힘을 못 받는다고 설계를 하는 거야. 재료는 여기까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너지기 전까지. 근데 내가 이 정도의 힘 갖고 설계를 하면은 이 정도로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탄성, 뭐 맨날 우리 있는 디플러스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서 설계하는 게 좋겠지. 항상 있는 하중이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여기 걸로 설계하면 되지 않겠어? 물론 100년 만에 올 지진이 여기 있겠지. 200년 여기 있겠지. 하지만 2400년 만에 한 번 온 지진은 이걸로 설계를 해야지. 실제로 2400년 지진 하중은 어떻게 돼요? 한 이만큼 있지 위에. 그거를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반응 수정 계수라는 걸 줘서 원래 100이라는 하중이 오는데 반응 수정 계수만큼 하중을 줄여서 설계를 한다 그랬죠. 기억나? 지금 시험 문제 몇 문제 나갔는데 졸고 있네. 큰일 났다.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야. 괜찮아. 완성 탄소 구간. 이거 우리가 비례한다 그래.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완전 탄소 구간이니까 내가 힘을 놓으면 다시 돌아가지. 힘을 돌아가. 근데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변형되는 순간에 내가 힘을 딱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딱 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은 기울기로 내려와. 그죠?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이만큼이 어떻게 돼? 변형이 남지. 그죠? 여러분도 한번 그거 해봤어? 스프링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만 당기면 돌아가. 근데 어느 이상 많이 당기면 어떻게 돼? 줄어들는데 원래대로 안 돌아가잖아. 그게 변형이 남는 거거든. 영구 변형. 그래서 이 면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표현했고, 이 비례한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건 이거를 우리가 연성이라고 표현했죠. 여기가 탄성 구간이잖아. 여기가 탄성이야.